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는 부담을 늘리고 중산 서민층에는 혜택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파업 우려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대책을 내놓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권의 신탁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려동물이나 치매를 보장해주는 이색 신탁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 안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습니다. 고소득과 탄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온 과세 형평의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등 자산소득, 초고소득 및 탄루소득 과세 강화에 나섭니다. 여기에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상대적으로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더 내는 원칙이 국정 운영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20%인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과세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계에선 25%로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대기업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이 부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상속 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어야 공정위가 해당 대기업에 대해 불공정 내부 거래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총수관계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0%인 최고세율을 42%까지 올리고 과세 표준을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낮추는 겁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정부는 중산 서민층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날 국정운영계획에는 월세 공제율을 얼마나 높일지 제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12%로 높일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복합 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통해 골목 상권도 보호할 방침입니다. 신세계그룹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 등도 월 2회의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올해 안에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임기 내에 200개 기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자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등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내수 역시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파업이라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며 6년 연속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핫투 시즌을 맞은 자동차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내수 부진, 수출 감소, 연쇄 파업 우려까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내후회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GM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든 상황. 법적으로나 내부 절차상으로나 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파업 결정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유행위라는 명분이지만 생산 차질은 물론 협력업체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실제 지난해에도 파업을 강행했던 현대차 노조는 3조 1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상반기 수출은 200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내수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자동차 산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노조들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는 기본금 7.2% 인상, 성과급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고 회사가 이익을 내는 상황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회사의 실질적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사측과 힘겨루기를 통해 임금 인상을 관철하는 것은 회사의 지속 성장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귀족노조라는 지적에도 매년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강행하는 자동차 노조. 내수 부진, 수출 감소,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까지 국내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며 바로 이번 주부터 서면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본사가 받는 마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 물품을 기재하도록 해 그 외에 불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의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오너의 위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점에서 배상하는 내용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장 이번 주부터 피자, 치킨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서면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갑질 논란 등 과거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대부분의 공정위 대책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정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은 노하우를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본질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대신 물류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 같은 잘못된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를 바로잡아 환골탈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지금 현재 중단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식의 어떤 조사는 지금 현재 대단히 우리 산업을 붕괴시키는 행위다. 우선 3개월 정도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은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들이 새로운 신탁 상품을 출시하며 신탁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행들의 신탁 업무 운용 수익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B국민은행이 작년 11월 출시한 KB펫 신탁.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긴 후 자신이 사망하거나 아파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때 새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KB하나은행은 작년 12월 KB하나 치매 안심 신탁을 출시했습니다. 치매 안심 신탁은 미래 치매가 올 경우를 대비한 자산 관리와 상속 지원뿐 아니라 병원비, 생활비 등의 지급 관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신탁 시장에 활발한 경쟁을 펼치면서 이처럼 이색적인 신탁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신탁 시장에 눈을 돌리는 건 금융당국이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신탁 시장 활성화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신탁 시장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 자산은 3월 말 현재 737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은행이 이 가운데 절반인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KB국민과 신한, KB하나, 우리은행 등 4곳의 신탁 업무 운용 수익은 2,004억 8,6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6.7% 증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 고객들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일반 예금보다 수익이 더 높은 신탁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령화라든가 1인 가구 사회 이런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일단 기존에 이제 은행 거래하셨던 분이 신탁을 이제 그 도구로 해서 하는 이제 투자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상속 증여의 성격을 가진 신탁 상품의 경우 보통 예금보단 수익률이 높지만 손실이 나면 안 되므로 주로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지수 등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주가 연계증권인 ELS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분기 발행액만 20조 원에 육박했지만 ELS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엇갈립니다. 인기가 계속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한편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상품 매력이 떨어져 자금이 떠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S 발행 금액은 지난해보다 74% 이상 늘어난 35조 6,3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코스피 200과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증시의 지수가 함께 올랐기 때문인데 특히 1분기에는 ELS 발행액이 19조 8,9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대우가 7조 900억 원으로 전체의 약 20%를 발행해 규모가 가장 컸고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LS가 이처럼 상반기에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전망은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 상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하반기에도 ELS의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상반기 ELS 조기 상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88% 증가한 32조 2,827억 원으로 총 상환액의 81%를 차지합니다. 조기 상환액이 늘면 누적된 ELS 판매 금액이 한 번에 계상되면서 증권사의 이익이 늘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ELS의 재발행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반기에는 ELS의 매력이 떨어져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증시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진입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ELS 발행액은 1분기보다 4조 원가량 적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랜 저금리 상황에 돈 벌기 어려워진 금융권은 지난 몇 년간 여러 비판을 받으면서도 수익성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권은 대규모 희망퇴직과 함께 신규 채용문을 걸어 잠갔고 보험업권은 운용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손해율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아예 보험료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채용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는 등 지난 몇 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금융권이 지나친 정부 눈치 보기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은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우선 은행권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은행권이 최근 몇 년간 있던 직원도 내보내고 신규 채용도 줄이면서 고용에 소극적이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우리은행의 대규모 채용 확대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지난해 2배 수준인 6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으니까 하반기에 400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은행권에서 과거에는 이보다 더 많이 채용한 적도 있지만 최근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의 채용 규모가 240명이었고 K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150명 정도였습니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달 개최한 12회 KB 굿잡 취업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하반기 채용과 연계한 현장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이 박람회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국민은행이 연결해주는 자리로 자체 채용과 연계한 적은 지난 11회 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역시 일자리에 방점을 둔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춘 변화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정부 눈치를 봤다고 한들 청년 실업을 고려할 때
이 채용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거 환영할 일로 여겨질 것 같은데요. 이걸 나쁘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600명 채용 계획을 두고 질러도 너무 질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비용 절감 노력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는 새 정부 정책을 무시할 수도 없어 고민인데 우리은행 채용 계획이 부담을 더 키운 겁니다. 이는 대부분의 은행이 하반기 채용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은행들이 그동안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인원 감축을 한 것은 단순히 수익 좀 더 내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만큼 창구에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최정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지난 청문회에서 은행 채용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앱 개발자 등 기존과는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새 정부대로 채용 확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점포 축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대된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수의 승진 문제나 현 은행권의 고민거리인 항아리형 인력 구조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은행권이 새 정부가 등장하고 이렇게 채용에 대한 자세를 바꿨다면 보험사들은 올리던 자동차 보험료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네, 새 정부 들어서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세 곳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낮아져서 수익성에 여유가 생겼다는 설명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해율 좀 낮아졌다고 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며 버티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는 보험료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새 정부 분위기에 맞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손보업계의 2000년부터 쌓여온 자동차 보험 누적 적자는 지난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는데요. 고액의 대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렌트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 손해율의 분모인 보험금을 아예 올려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KB손해보험이 3.5%, 현대해상 2.8% 등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는데요. 이 결과 지난 1분기 만년 적자 사업인 자동차 보험에서 900억 원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장마철과 여름 휴가철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기준 흑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막 손해율 개선 노력의 효과를 보기 시작한 셈이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알아서 보험료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네, 새 정부 금융권 변화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 1년 동안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추이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면서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고 총력을 다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2,400선을 넘어선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는 등 랠리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추종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상품들이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KG제로인이 삼성과 미래에셋, 한국투자신탁 등 국내 3대 자산운용사의 대표 코스피 200 추종 ETF 상품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레버리지 ETF는 평균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들 상품은 국내 코스피 200의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돼 해당 투자자는 지수가 오른 만큼의 2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레버리지가 48.6%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의 경우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3.25%로 집계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전자어음담보 P2P 대출 중개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어음중개는 오늘 코스콤 여의도 본사에서 전자어음담보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인 90days 출범식을 개최하고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90days는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채 시장으로 음성화된 전자어음 담보 대출을 개방된 플랫폼 내 P2P 대출을 통해 양성화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축된 웹사이트라고 한국어음중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전자어음을 담보로 대부업체 등 시중 이자율보다 평균 30% 정도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평균 10%대 중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작년 국내 기업들이 문화예술 부문에 2천여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매세나협회가 공개한 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2015년보다 12.2% 많은 2025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지원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서 전년보다 20% 훌쩍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지원 금액은 증가했지만 인프라 부문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은 실질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원 기업 수는 609개에서 497개로 지원 건수는 1,545건에서 1,463건으로 각각 18.4%, 5.3%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잇단 정치적 악재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라 기업의 문화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5번째 생산시설인 충칭 공장을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기존 베이징 1, 2, 3 공장과 창저우 공장을 포함해 중국에서 총 16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SK텔레콤이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행주행에 나섭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1억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 중 34%는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들어오는 가운데 햇볕도 강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동해안과 영남 지방 많은 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겠습니다. 밤 사이엔 열대야가, 한낮엔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이 34도, 강릉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요. 충청 내륙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속초 33도, 강릉 35도가 되겠습니다. 호남 내륙으로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주말엔 중북부 지방에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